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새벽이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 미국에 도피했다가 들어왔는데 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민용 변호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죠. 이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만배 씨 구속영장은 서보민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를 했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최대 쟁점은 뭐냐면 배임입니다.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651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당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토지를 1,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평당 1억, 평당 그러니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이 배임 혐의가 정말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자,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무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배임이 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내놓은 행정 지침,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놨으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배임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부분을 그냥 뛰어넘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도 청구했고 법원도 발부를 했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의 혐의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한테 700억 원 정도의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이 가운데에서 5억 원을 실제로 주었고, 그 다음에 9억 4,300만 원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 이런 또 제목이 있습니다. 이 5억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줬는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철 전 의원 부인 등 지인 한 5, 6명 정도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여기에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4억 4,3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게 이제 횡령이다, 이런 건데, 글쎄요, 이 대장동에 어마어마한 수천억 단위의 돈이 오가고 이렇게 된 와중에 몇억 원 정도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여기에는 또 그건 빠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원인가 줬다는, 퇴직금 쪽으로 줬다는, 그거는 또 빠졌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과연 범죄 혐의는 소명됐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속할 사항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문성관 판사가 했는데, 여기도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정민용 전 팀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 기각사유나 발부사유나 간단합니다. 증거인멸 도망 이런 건데, 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아까 이제 김만배 씨와 같이 배임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 유원홀딩스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제공한 혐의, 20억, 15억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는, 자, 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35억, 이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이렇게 본 건데, 부정처사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범죄적인 수법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나중에 뇌물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보면 정민용은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이 이제 50%죠. 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 용지로 확정이익을 받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협약서에서 민간사업자의 추가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일단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죠. 자, 배임 혐의로 김만배 씨와 남욱,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언론에서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윗선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윗선이 누구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민간업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배임 혐의를 저지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근데 이 어느 곳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검찰이 이 윗선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제가 일관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거고요. 자,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정지침대로 자기네들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김만배 씨 등이 배임 혐의가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임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검찰은 계속 빼주고 있다. 이거는 수사 의지 또는 수사 능력, 이걸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을 빼고, 그게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당시의 성남시장을 빼고 이 대장동 개발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죠. 검찰도 진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떻게 성남시장을 빼고 대장동 개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정은 모두 다 성남시장이 실제 했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사람을 빼고 배임 혐의로 나머지 사람들만 구속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지금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만배 씨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의 여기저기 인터뷰를 보면 검찰에 들어갔더니 이재명 관련은 별로 묻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으면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니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행정지침 내린 대로 공모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지 또 이재명 성남시장 부분을 제대로 묻지 않더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부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는데 그 손해 끼친 대상이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최대 산하기관입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이 나면 그게 결국은 성남시로 가는 것이죠. 아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고정이익이라고 맨날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시 성남시장의 1822억 그거 성남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후임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그 돈 가지고 성남 시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경제공동체 내지는 주요 호주머니가 성남시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 논리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왜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성남시를 수사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 이게 과연 발부될 사항이냐 이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동안 뭐 조사한 걸 다 따져보니까 조사를 6번 받았다군요. 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망의 우려 없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아니 지금 와서 뭔 증거인멸을 그렇게 합니까? 다 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있고요. 여기저기에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도 있고 녹취록 여기저기 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구속이 됐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윗선 수사 탄력, 저는 윗선 수사를 유동규 선에서 검찰이 딱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런 의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부분, 유동규 공소장,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가면서
거기에서 이재명 이름 빼고 배임 혐의 빼고, 배임 혐의를 나중에 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딱 유동규까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언론 매체에 검찰발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유동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결탁해서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 이런 논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시 성남시장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윗선 수사라고 하면 성남시장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꾸 이 논리 구조가 성남시장은 빼고 뭔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민간업자가 결탁해서 배임을 저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간업자가 뭐 그렇게 자기들 그냥 이익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유동규 씨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은 날이 9월 29일이죠. 그때 뭐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근데 어떤 행인이 집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막 전화, 뭐 그때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2시간 동안의 통화는 누구랑 했는가?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통화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유동규 씨가 구명운동을 하려면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했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분신과 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자타가 인정하는 분신, 정진상, 그 첫 번째가 정진상, 두 번째는 유동규입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구명운동을 하려면 이재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전화 받을 입장이 안 되니까 정진상하고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확인됐다. 지금 유동규 씨 휴대전화 포렌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 사람이 뭐 최고의 실세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과 유동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구명운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구명운동은 유동규 씨가 정진상 부실장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나는 이제 구속될 상황인데 내가 들어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진상 부실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여기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설득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뭘 보장해 줄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신이 고선에서만 꼬리를 잘라주면 우리가 충분히 보답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사면하고 뭐 등등의 회유를 했을 가능성, 뭐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때 뭐 거의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유동규 씨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당시에. 곧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그 직감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유동규 씨가 정진상한테 따져 물었을 것이고, 정진상 씨는 그걸 계속 유동규 씨한테 너 일단 들어가서 네 선에서 잘라라, 그러면 우리가 집권당 아니냐, 아마 이런 식의 회유 계속 했을 것이다. 그 시간이 2시간씩이나 길어진 거죠. 그래서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할 때 무려 20분간이나 문을 안 열어주고 통화를 끝내고 그걸 던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윗선 배임,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부분은 이게 유동규 선에서 내가 다 했다, 유동규 씨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까지 안 가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그림 하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핵심 변수는 결국 유동규 씨의 입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성남시장이 관여 안 하고 유동규 씨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했다고 하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범죄자보다는 무능 프레임으로 가겠다. 자기 최측근이 해먹는 거를 몰랐다. 또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자기 최측근이 좌지우지하는 거를 그냥 방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직무유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성남시장이 그냥 놔뒀다. 직무유기죠. 어쨌든 간에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유동규 씨의 입을 막고 유동규 씨가 사실을 털어놓는 걸 어찌됐든 막아야 된다. 근데 검찰도 거기에 지금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 김만배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대장동 수사, 이거는 결국 유동규로 꼬리 자르고 유동규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동규 씨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유동규 씨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유동규 씨에 대한 비판. 근데 만약에 앞으로 유동규 씨가 이걸 다 뒤집어 쓰기로만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한테 나는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신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유동규 씨를 직접 비난하는, 나를 속였다, 이렇게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구도는 유동규한테 모든 것이 달렸다. 위선수사. 그래서 유동규가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살이를 하는 걸로 아마 검찰도 그렇게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의 흔적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김만배 씨 구속 이후에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 것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을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검찰이 계속 이제 구속 이후에 또 한 20일 정도씩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한번 보시면 제 전망이 어느 정도나 맞아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